지금 네, 이제 지금 잔초원 씨 지금 올림픽 지점에 브랜치 슈퍼바이저로 계신 분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실 것 같거든요. 소개해 주시죠. Okay. Sorry about that. My bad. Okay. So he is the branch manager. 네. Okay, the branch manager of Third in Vermont. Can you come up and then say a few words? Mirza. Sorry. Okay, Mr. Mirza. Okay, I'll try to translate a little bit too. Go ahead. Tell us what, please. Hi everyone, thanks for coming in. It's a great opportunity to be here present, and I've been with US Bank. We are really deep in the community, whether it's Korean community. 여기에 오게 돼서 이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네. Whether it's the Korean community, whether it's Chinese, we participate with all the communities around the area, around LA, and we try to help out with the financial literacy wherever we have to go. We love the partnership, and we will obviously build from this, and it's a great opportunity. I would like to thank June to allow US Bank coming here and present and help you guys learn banking and financial literacy. 네, US 뱅크는 지금 한국 분들이 계신 한인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한국 고객들을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많은 분들 뵈니까 너무나 고맙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은행에 오셔가지고 좀 많이 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Okay, now Mr. John Cho will come up. John Choi. Mr. John Choi. John Choi 씨가 오셔가지고 지금 presentation 시작할 겁니다. He'll start the presentation right now. Okay.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제 이름은 전이고 제가 US뱅크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기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손을 잠깐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나중에 사랑의 부시작돼서 내가 많이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친해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셨죠? 미스터 전혜정 씨. 미스터 정? Me? 예. June Park. 미스터 준 팍.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올림픽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림픽 지점에서 근무한 지 거의 5년 됐고, 그리고 US뱅크에서 제가 거의 7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발표 서류들은 제가 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아직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봐주세요. 만약에 번역이 틀렸으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은행 계좌가 모르신 분들, 은행 계좌가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것보다 돈을 은행에 들어와서 체킹 계좌 하나 열고 돈을 입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비카드를 받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거래를 하고 싶으면. 그리고 은행에 들어가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융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next. 예,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 은행 및 신용조합.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다 그냥 간단하게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아까 말씀대로 아까 은행을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예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말대로 미국에서는 depositing cash, 돈을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실 때 현금을 입금할 수 있고 아니면 책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는 돈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융자 아니면 대출하기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용카드, 자동차 융자, 그리고 담보대출, 개인대출, 그리고 다른 및 서비스를 제공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대로 예금 상품 있고 신용 상품 그리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금 상품들 대해서 세이빙스 계좌, 세이빙스 계좌는 한국말로 저축 계좌. 돈을 만약에 나중에 모아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으면 저축 계좌 하나 열어서 거기에는 돈을 모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간단한 상품은 체킹 계좌라고 합니다. 당좌 계좌. 그리고 다른 제품 계좌들은 예금 증서, 그건 영어로 CD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집을 살고 싶으면 미국 말대로 mortgage, 금융 아니면 대출, 그것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상품 대에서가 제일 그게 잘 나가는 그 상품이거든요. 우리 US뱅크에서는 아시다시피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가 뭐냐면 신용카드를 시작을 해서 신용카드를 매달 결제를 하시면 마일리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많이 모아서 대한항공 표를 공짜로 받을 수 있고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신용카드 대의 제일 중요한 혜택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기계들, ATM이 뭐냐면 은행 밖에서 있는 기계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금 자동 입출 금기. 현금 ATM에서는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체킹 계좌 열을 때 데비트카드 받을 때 데비트카드 현금 기계 안에 넣어서 4번호 핀 넘버로 가거든요. 핀 넘버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핀 넘버 4번 암호를 입력을 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하루에 한도는 500불밖에 뺄 수 없는데 만약에 500불 넘게 돈을 빼가고 싶으시면 지점안에 직접 들어가서 돈을 인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빨리 필요하시면 ATM 기계에서 돈을 빼가는 게 그게 훨씬 더 간단하고 시간이 좀 많이 없으시면 ATM 기계 안에 사용하는 게 되게 좋고요. 자, 그리고 어떤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내가 아까 집을 아니면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돈 모으기, 돈 지출하기, 그리고 돈 관리하기, 돈 빌리기. 그건 일단 그 조언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은행 안에 들어와서 일단 여기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못하지만 일단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체킹 계좌, 계좌를 하나 시작하고 싶으면 계좌 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만약에 체킹 계좌 하나 열고 싶으면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딱 3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신분증, 두 번째는 주소 증명 서류, 그리고 세 번째는 소셜 번호 카드도 하나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소셜 번호 없으시면 우리가 아직도 체킹 계좌 하나 열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소셜 번호 하나 신청을 하시면 소셜 번호 항상 은행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셜 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많이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거든요. 미국에서는 사람의 신용 점수를 보고 싶으시면 소셜 번호에 연결될 거고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도 그 소셜 번호에 그 세금 정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은행 거래 명서의 보고서. 누구에게 계좌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은행 거래 명서 보고에서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 미납금, 계좌와 관련된 사기위액, 그리고 금융기관이 폐쇄한 특정 계좌. 일단 그거는 만약에 기록이 안 좋으시면 우리가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넥스트. 계좌 관리.
자, 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그 세이빙스 계좌, 이거 보통 예금 계좌 사용하기, 여기 정보가 여기 있거든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이자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세이빙스 계좌의 그 혜택은요, 만약에 돈을 입금을 하시고 입금을 하면 은행이 조금씩 매달 이자를 조금 줄 겁니다. 은행 이자마다 그 조금 은행마다 이자가 조금 틀릴 건데, 그래서 돈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돈을 조금 벌고 싶으시면 세이빙스 계좌 하나 열는 게 항상 좋은 굿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한 저축 설계하기, 그리고 당좌 예금 계좌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하기. 그리고 그렇지만 세이빙스 계좌는 한 달에 6번만 거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관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예. 예, 보통 예금 계좌 관리. 오케이. 그리고 일단 그 세이빙스 계좌를 열기 전에 일단 그 조건들이랑 규정을 일단 저 같은 직원한테서 일단 설명을 일단 먼저 받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킹 계좌는 아까 내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돈을 체킹 계좌에 입금을 하고 나서 은행이 항상 그 고객님한테 그 데비트 카드를 하나 줄 겁니다. 데비트 카드가 뭐냐면 신용카드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데비트 카드를 사용을 할 때 거래를 할 때마다 체킹 계좌 안에 돈이 자동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ATM 하고 데비트 카드, 그리고 그 첵스도 되게 일단 종이로 돈을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체킹 계좌 안에 있는 책을 쓰면 다른 분한테 주면 그 책을 입금하면 그러면 그 고객님 체킹 계좌 안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책입니다. 일단 그 여기 책을 한국말로 수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수표는 한국에서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초과 인출. 솔직히 말하자면 나머지 정보는 너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설명하는 게. 그래서 좀 빨랐지만 제가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편집 잘 부탁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들려요? 들리세요? 네. 오케이. 제 이름은 데이비심이고요. 저는 사실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북한 쪽에. 왜냐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평안북도, 어머님은 한경북도. 그래서 한경북도 부산, 그리고 아버님은 평안북도 신의주 거기서 옛날에 오셨는데 갈라지게 한국이 하나일 때죠. 그죠,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일 때인데 그래서 항상 할머니랑 살면서 사투리 많이 배웠어요, 제가. 강남의 새끼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아들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만감이라는 걸 많이 보고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또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것 좀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건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크레딧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신용이죠. 여기는 미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딴 나라도 물론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점수로 나와요. 그래서 점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아주 신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살 때도 아니면은 또 자동차를 빌릴 때도 이걸 다 점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거의 사기가 불가능하세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의 기준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어떻게 신용이 되냐면은 컴퓨터로 이렇게 자동이 돼가지고 점수가 나오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첫 번째로
저기 run my profile 그리고 오케이, 여기 보시면은 점수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점수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얼마 돈을 빨리 잘 갚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수께 넘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넘버가 이제 찍으면은 이 사람이 페이먼트 잘했네 이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 사람이 렌트를 잘 내고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리포트를 합니다. 회사에다가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크레딧 카드 잘 내시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요. 이 사람은 계속 잘 내네. 이거 안 내면 한 번 안 내면 또 안 냈다고 우리 점수가 내려가죠. 잘 내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만 하면 안 되고 크레딧 카드도 신용카드죠. 한국말로 말하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이 잘 갖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진짜 1년 동안 페이먼트를 잘했네 이렇게 돼가지고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점수가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대작 은행에 가서 이렇게 론을 받을 때 할 때 이자를 싸게 줘요. 또 점수가 좋으면 이것도 잘 주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은 집도 담보도 그냥 게 없어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그런 어떤 론들은 이 사람이 크레딧만 좋고 수익만 괜찮으면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해줘요. 제가 그런 디파일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next. 그리고 또 그런 주로 기관이 하는 데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부도 있고요, 크레딧 카드 은행도 있고, 어떤 데는 그 집을 이렇게 하우징을 빌려주는 그 랜드로드, 우리 말하는 한국말로 말하는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그걸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먼트를 잘 해야겠죠, 그죠? 뭔가 있으면 기록이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next. next page. 오케이. 점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점수가 730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점수가 500도 있고 400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클래식이 좋다는 거는 한 700점이 넘어야 좋습니다. 보통 800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850 뭐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은행들이 론을 해줄 대응자를 해줄 때는 점수가 대강 680은 되게 넘어야 돼요. 680을 넘으려면은 적어도 신용카드 같은 게 한 두세 개 있어서 한 1년을 정도는 잘 갚아야 됩니다. 그럼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세요. 점수 조금씩. 그래서 한 780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나온 것처럼 730이 되어 있지만 좋은 기록을 하는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잘 내시는 거하고 또 어떤 그 액수가 굉장히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거 30불, 40불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1000불 막 이렇잖아요. 그죠? 집값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또 전부 틀립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좀 많이 내는 걸수록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물론 다 크레딧 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그 영어로 말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렇게 하는 AI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점수가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정확히 계산되는 거. 하지만 이게 왜 나오는지는 알죠. 잘 내고 그러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얼마나 새로 열었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종류에 따라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밸런스가 남아있냐에 따라서. 크레딧 카드가 만약에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5,000불짜리가 있어요. 근데 밸런스가 4,000불이에요. 그럼 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꽉 차 있으면요. 내려주셔야죠. 그러니까 밸런스 계산을 합니다. 얘네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그다음에 이제 종류가 뭐냐, 크레딧 카드냐 아니면은 뭐 자동차냐,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다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중요한지 대강 알 수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아주 좋은 분들은 80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A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거 740, 790 아주 괜찮은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770, 세 번째 거는 그냥 글씨인데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미니멈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사실은. 학생론을 하시거나 이래도 이거 영향이 많이 받습니다. 학교 갈래도 이제 수능론 같은 거 하시고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좀 이게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내려면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해야겠죠. 올리려고 이제 많이 갚아 없애고 이제 괜히 줄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죠? 1년에 한 번씩 크레딧을 보실 수 있는 건 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내고 안 내셔도 freecredit.com 온라인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본인이 이렇게 뭐가 나오는지 볼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안 내셔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뭐 요즘에는 뭐 칼마 크레딧 칼마 모든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도 보면은 이게 뜨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실 수 있고. 아까 저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annualcreditreport.com 이렇게 가시면 이제 본인이 체크할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냥 체크해보는 게 건강상 크레딧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기 사시는 분들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크레딧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도 그 많이 에듀케이션을 하지만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시 이걸 하죠. 이거 저거 알아 저거 알아 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늦게 내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뭘 한다든지 론을 하려고 은행 가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시면 갑자기 점수가 낮으니까 자동차도 샀으면 못 사시고 렌트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그 집을 빌리려면 그 랜드로드죠. 그 주인이 크레딧을 체크해보고 점수가 안 좋으면 또 아파트를 또 안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크레딧 점수가. 근데 크레딧 점수는 솔직히 넘버가 없어도 정부 그 텍스 ID 넘버 가지고 된다는 얘기는 정확한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있으면 이제 점수가 나오니까 일단 그걸 기록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없는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여기 졸업하면 대부분 크레딧이 다들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신청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전혀 없으신 분들은 돈을 은행에 좀 놓으시고 그걸 담보로 해서 이렇게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크레딧을 쌓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보면은 또 이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나는 게 누가 훔쳐가지고 그 사람의 그 훔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이디 스토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넘버가 나오면 소스키 넘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나 주면 안 되고요. 그 번호를. 왜냐하면 그 번호 가지고 딴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름만 비슷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융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당히 그 크레딧 소스키 넘버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요즘 항상 많이 보죠. 누가 아이디 훔쳐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자동차 사고 다 나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잘 그거를 예를 들면 적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워버리시고 항상 그 번호를 갖다가 잘 외우시고 어디다 적어놓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근데 그 번호가 하고 그것만 아이디만 있으면은 굉장히 본인의 아이디를 훔칠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문제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 그 큰 회사가 미국 영어에서 3가지 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TransUnion, 하나는 Equifax, 그다음에 Experian 이렇게 3가지 회사가 있는데 왜 3회사인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보통 3회사 중에서 은행에서 보는 거는 중간치를 봅니다. 점수를. 점수가 3개가 나와요. 항상 하나는 뭐 780, 하나는 뭐 630, 하나는 580. 그러면 중간치에 있는 거를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그 에버리지 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거를 주로 봅니다. 은행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아무리 좋아서 아마 있으면 딴 데가 나쁘면은 나쁠 수가 있으니까 그 3회사를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3회사. 다시 말씀드리면 그 TransUnion, Equifax, Experian 그 3회사입니다. 그게요. 그 파이코 스코어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번호가 파이코라 그래요. 영어로는요. 이게 fair 영어로 말하면 fair Isaac 뭐 이런 내용인데 파이코가 이제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780 여기서 말하기로는 보통 파이코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점수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파이코 스코어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 점수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가 제일 많은 거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점수에 대한 그런 거를 디스핏할 때가 있어. 난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거 올라와 있다. 그러면 또 그 회사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폼을 써가지고 보내서 지워지지 않으시면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게 본인 책임이세요. 거기서 자동조 해주는 건 아니고 어떤 건 본인이 아닌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게 이름이 비슷해서.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킴이 많잖아요. 킴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 이름이 또 잘못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본인이 확실히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괜히 불리해지죠. 괜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거를 유지하는 거가 중요한 거가 말씀드렸지만 신용 기록을 어떻게 기록을 행사하냐 1년에 한 번 체크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컴퓨터 요즘에 다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anycredit.com 이렇게 닷컴에 가셔가지고 이름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리포트를 보시고 이건 내 게 아닌데 이거는 틀리다 뭐 이건 맞다 해가지고 그 폼을 작성해가지고 보내면 그 커렉션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네. 퀘션 있으신 것 같은데. 닷컴 들어가서 세계비 사건 다 같이 뜨면 네, 세계 다 뜨는데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점수가 나오는 거는 이제 스코어가 안 되고 그냥 인포메이션만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자동차,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거 다 뜹니다. 안 낸 것까지 다 나오는데 점수가 요즘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저 세 개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Experience, TransUnion. 우리 말로는 또 영어로 얘기하기는 try merge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try라는 게 세 자잖아요. 그래서 try merge. 세 개 리포트가 다 섞여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거기 써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EXP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가 그 리포트 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TUSC 그러면 TransUnion 뭐 이렇게 EXP 그러면 Experience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있는 거 보시고 이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전부 틀리지만 또 회사마다 또 보고가 안 될 경우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데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정부의 책임은 안 집니다. 이거는 틀렸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왜 내가 왜 내 것 아닌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자유의 나라긴 한데 본인의 그런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라는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액티브하게 움직이셔야지 아무도 도와줘서 픽스한테 없는데 아무도 본인이 안 하시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직접 보시고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시중에 보는 크레딧을 더 높게 내주고 잘못 보수준다 하면서 피를 받고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도 정보를 주고 밑에부터는 아니면 은행에 갔어요. 예, 그 좋은 질문이신데 제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저희가 네. 스스로 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건 둘이 은행에서는 직접 못 하고요. 사실은 그게 본인이 회사 직접 해가지고 할 수가 있긴 한데요. 또 요즘에 알다시피 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굉장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사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아니면서도 그 돈을 받고서 되게 못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잘 그 해주는 분이 그런 걸 레피드한 사람인가를 봐야겠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데 그거 해가지고 정확한 걸 인포메이션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크랙션 해줄 수도 있고 왜냐면 아무래도 영어도 딸리시고 또 뭐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들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믿을 수 있냐 없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워낙 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기 좀 힘들죠. 그죠? 어떤 분이 진짜고 어떤 분이 아니고 괜히 또 돈만 없애실 수도 있으신 경우 잘못하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 직접 하시는 게 좋은데 어려우시면 그거 해주시는 변호사분도 뭐 있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주위에 잘 들으셔가지고 레퍼런스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그냥 하지 마시고. 은행에 저희가 크레딧카드 신청하거나 네. 자동차 인증 받거나 집을 사거나 네.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 크레딧을 조회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아,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지불 융자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보시면 크레딧 그건 제가 담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케이. 질문을 그거를 잘 지급해 주시는 그렇죠. 보고서에 그 기록이 다 나올 거거든요. 신용 보고서에서. 그래서 일단 왜 그 점수가 이렇게 낮춘지 제가 그 내용이 다 나올 거고요. 네, 여기 크레딧 카드 그거 있어봤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동이체? 네, 여기. 예, 자동이체도 예. 이거 해야 돼? 찍어서 넣어야 크레딧 카드 번호.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질문이신데 은행에서는 사실 그 잘못되어 있는 거를 코렉션을 못 해줘요. 사실은요. 이가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본인 그거 저기 회사 전화해가지고 고치라 그래요. 근데 알다시피 그게 좀 힘들 수가 있겠죠. 이게 대화도 좀 그렇고. 근데 그럼 비영리 단체 좀 소개를 받으셔가지고 이건 잘못된 고쳐달라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대행해주는 회사들은 이제 돈을 받고 하니까 본인이 더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세이브한다 그럴까요? 본인 직접 할 수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모르시니까 이제 사람 써서 많이들 하시죠. 그에 대해서. 참 그리고 그 신용점수 고쳐주는 회사들 사건을 되게 많습니다.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오케이, next.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좌를 보고서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이가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 아까 물어보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 아까 자니 얘기처럼 워낙 사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본인 사람들 모르고 이 사람 전화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고 주위에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특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누가 자기 그 수수기 넘버를 훔쳐가서 예를 들면 뭐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집을 살라고 봤는데 갑자기 거기 보니까 자동차가 막 1000불짜리가 뜨는 거예요. 본인이 내 차가 아닌데 뜨는 거예요. 또 페이먼을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나빠지잖아요. 그럼 이걸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울까요? 이거를? 그럼 본인이 이제 그걸 디스피트 그러니까 폼을 작성해서 보내야겠죠. 아니라고. 경찰 리포트도 필요하겠죠. 경찰서에 보고해가지고 리포트 더하기 그 더하기 한꺼번에 다 해서 그때 보내야 뉴스를 찬 다음에 그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또 껴야 됩니다. 좀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한 거 가지고 신청한 거 가지고 또 크레딧 회사에 신청을 보내야 됩니다.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책임이긴 한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은행은 맞는데 이건 내 건데 보고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했는데 거기에서 보고 안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잘냈는데 또 안 냈다고 올라올 수가 있고 그러면 또 그것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나 이거 저기 페이먼트 잘했는데 안 올라와 있다. 아니면은 나 이건 늦게 낸 게 없는데 못 올라와 있다. 그럼 또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좀 어떻게 보면 일이죠. 사실 1년마다 이렇게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안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데 이게 생기냐면 집을 살라고 이제 은행에 와서 신청할 때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닥터한테 갔는데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으시다가 갑자기 찍으니까 갑자기 막 아픈 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보시는 게 좋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nnualcredit.com 뭐 이런 데 가시면 볼 수가 있고 요즘에 크레딧 카드 보시면 US뱅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점수가 790인데 갑자기 막 200씩 떨어졌다. 그럼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지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 리포트를 이렇게 확실한 거를 뽑아볼 수 있겠죠. 원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업을 하시고 점수가 어디가 있냐 본인이 이게 770이냐 뭐 720이냐 떨어지냐 올라가냐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ext. 간단한 얘기지만 어떤 종류 올라가냐는 얘기인데 어떤 말씀인 것처럼 셀룰러폰 가지고 계신 전화기 다 올립니다. 얼마 안 되지만 AT&T 뭐 이런 거 전화 쓰시는 거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기 유틸리티 내시는 거 있죠? 그것도 다 올라가요. 잘 내셔야 됩니다.
전기, 그다음에 뭐 물가, 그다음에 이런 거. 보험료도 잘 내지 보험도 안 내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올라갈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커먼한 게 저기 전화, AT&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라이즌.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뭐 한 번 늦게 이사 가서 깜빡 잊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올려놓은 거예요. 막 해가지고 컬렉션까지 올라가는 경우. 컬렉션이라는 거는 이제 두세 번 못 받으면 이제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받으려고 막 값이 더 없어서 그걸 또 다른 데 넘기기 때문에 점수가 나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야 되는 액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뭐 한 300불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깜빡 잊고 안 냈는데 막 1000불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안 좋죠. 그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체크업을 해봐야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이사 갔는데 그게 메일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사 갔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뭐 전화 이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는 거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메일로 오는 게 잘 안 오니까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은 본인이 잘 냈냐 본인이 적으셔가지고 냈나 안 냈나 이걸 확실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올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시는 물어보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아마존 이렇게 물건 사실 때 보시면은 또 신청하면 그 클릭카드로 주기도 하고 또 디파트먼트 스토어 가시면은 또 신청하면 물건 팔기도 주기도 하고 또 요즘에 많이 보면은 또 뭐가 있더라? 또 아마존 저 카드 저도 있지만 물론 그걸 사면 또 할수록 코스코도 마찬가지로 가시면은 코스코 카드도 있고 이런 게 전부 크레딧 카드예요 사실은. 그죠? 크레딧 카드인데 그 안에서 이제 그 회사들끼리 이제 돈 내고 사고 가는 걸 해주지만 베네핏은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카드를 쓰면은 좀 싸게 주겠다. 아니면 또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쌓이셔가지고 1년마다 한 번씩 뭐 이렇게 캐시를 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품권을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 이용하셔도 돈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요. 어떤 크레딧 카드는 뭐 2%씩도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5%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이렇게 가스를 쓰면은 뭐 레스토랑을 쓰면 이런 경우에 따라서 막 틀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좋은 게 마일리지를 많이 싸니까 비행기 그냥 에어라인 그 수익만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 가지고 포인트 많이 올라가서 비행기표도 그냥 공짜로 받으셔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가장 뭐 돈을 많이 벌려는 건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스템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어떻게 그걸 많이 이렇게 세이브하시는 거 포인트 많이 하시고 이러는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얘기가 됐지만 아마 이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하자 하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한국에는 이런 크레딧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집에 살려면 캐시로 주던가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던가 뭐 월세 이런 거 사시는데 이거 완전히 여기 시스템인데 미국 안에서만 있는 시스템이고 딴 나라에서 많이 안 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용한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판단을 기준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잘 낼 수 있냐, 잘 안 수 있냐 이런 모든 기준을 이렇게 스트럭처리 점수 가지고 이렇게 매기니까 굉장히 좀 내가 보기에는 페어하다 생각을 해요. 누구와 백그라운드 관계없이 이 사람은 점수가 좋다, 나쁘다. 좀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어디 색깔이 나쁜지 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거를 비즈니스 하실 때도 그렇고 뭘 하시든지 간에 이거를 굉장히 점수를 올리려고 많이 한번 해보세요. 점수를 올리려고 하셔가지고 800점 넘게 800점 넘으면 이제 아주 좋은 거거든요. 하시면은 그거 가지면 이제 어디 가나 이제 돈이 나오니까 좋은 거고 이자 제가 좋은 이자 받으시고 네, 많이 인포메이션인데 질문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주 좋은 시간인데 제가 또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그 프리랜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네. 그렇게 싸는 제일 좋은 거는 짠이 또 알겠지만 일단 먼저 몇 살이죠? 18? 23, 25 먼저 담보카드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담보카드로 시작하고 2년 동안 잘 사용하시고 데뷔카드? 아니요. 담보카드. 데뷔카드 말고요. 네, 담보카드는 뭐예요? Secure Credit Card. 그래서 돈을 보증금을 입금하시고 나서 보증금을 내가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그걸 잘 사용하고 잘 지불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일반 카드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일반 카드가 1년 후에 일반 카드 허가되면 그 담보 카드 그 보증금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 카드가 또 있어요. 학생 카드. 뭐 어떤 하나는 보면 그 학생 카드는 크레딧 없는 애들 싸게 얼마 안 주지만 뭐 1,000불 뭐 짜지만 이제 크레딧 싸게 좋은데 학생 그 수능을 비자나 뭐 이런 거 신청하시면 그 2-3개 정도 가지고 조금씩 쌓아갈 수가 있죠.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그 조그만 걸 받아들여도 쓰고 갖고 걸 자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쓰고 받아놓고 안 쓰면 안 되고요. 얼마라도 30불에도 쓰고서 또 갖고 쓰고 갖고 이걸 계속 하셔야 올라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이제 꽉 채워놓고 하면 안 좋지만 이게 조금씩 쓰면서 계속 리피티션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2년 되면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는 그거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데 한 17살, 16살 때. 왜냐하면 그 당시 대학교 갈 때 이제 학생론이 필요하잖아요. 학생론이 필요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점수가 좋으면 이자를 좋게 받고 아니면 높게 받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한 16살 때 시작하는 게 17살 정도 시작해가지고 9살 때. 대학교 탈 때는 무조건 크레딧 카드 받아놔야죠. 20살 다 정도 되면. 왜냐면은 사회에 나가면은 모든 기준이 이제 크레딧 점수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짭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렇거든요. 인플로이드 뭘 찍어봐요. 이 사람이 어떤지. 찍어봐 점수가 안 좋으면 짭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다가 이 사람은 빚이 많네. 이 사람은 뱅크럽시가 있네. 그러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짭 오퍼가 캔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짭, 뭐 크레딧 점수, 뭐 집 사는 거, 차 사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크레딧 점수 잘 하시면 돼요.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네, 몇 살 정도? 16살. 그럼 신청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용돈을 주니까 얼라운스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용돈을 줄 때 매달 얼마나 일정한 금액을 저는 이제 통장에다 넣어요. 네. 지금은 아이가 마이너니까 네. 제가 이제 통장을 제 통장 따로 하나 만들고 얘랑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네,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 그 데뷔 카드를 쓰게 하는 것도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가나요? 아니 안 올라가요, 그거는요. 네. 안 올라갑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경우는 그 마이너리티 같은 경우는 authorize user라 그래가지고 어머님 이름에 애들을 넣어가지고 조인트 같은 건데 부모님만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딸에 대해서 그게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애들을 하면 애가 쓸 수 있죠. 그 크레딧 카드. 하지만 데빗은 안 되는데. 데빗은 안 돼요. 그 어머님의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가 있으면 따님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스위트 넘버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책임은 어머니만 있지만은 그 기록이 올라가요. 이제 아이들 딸에 대해서. 크레딧 카드가 개인까지 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요. 복사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몇 명 뭐 예를 들면은 남편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4명까지 막 집어넣고 있는 경우도 제가 점수가 좋은 편이면 우리 딸아이도 같이 동달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좋은데 처음에 따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따님은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직도. 근데 이제 기록에 나오는 거는 그 유저 점수가 잘 냈다는 게 또 영향을 받아요.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담보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게 부모님 아카운트 넣고 담보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양쪽으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돈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니까 이제 부모님에 넣었다가 생기면 또 그러면 또 오퍼가 또 막 메일로 날라와요. 신청하라고 또. 그럼 그거 신청하면 또 나오니까. 크레딧카드가 사실은 신용카드가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쓰고 안 갚은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그 나중에 갚는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돈을 받고서 한 달 만에 내면은 이자 없이 그걸 다 갚으니까 누가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잘 쓰시고 이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시죠. 근데 그거를 막 안 갚거나 뭐 이렇게 늦게 내시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만 잘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제 카드에 제 아이가 어스라인 빌드로 들어가면 네. 그러면 우리 어스라인 빌드 아이한테도 카드가 또 가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막 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주로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애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뭐 크레딧카드가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주고 제 걸 쓰는 거죠. 하지만 걔 이름이 써 있죠, 이름이. 이제 돈을 한번 저한테 빌린 돈 내고 저한테 오죠. 따로 받지 않고.
자식이 좀 실수하면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본인의 제 내클이 나빠지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직어를 잘 쓰고 아니면은 막 그걸 갖다가 막 쓰고 이러면 부모님께 다 나빠지니까, 그죠? 안 좋죠. 네. 그래서 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레딧 카드 좀 배우셨고 점수 이렇게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나이가 16살, 17살인데 그때 아주 중요한 나이인 것 같아요. 17살 시작을 하시면 18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시청할 때 있으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나이인 것 같고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미국에서 가장 하는 시스템이니까 지금 이스트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특히 점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딴 나라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도 이거 참 다르더라고요. 캐나다도 없어요. 네. 미국에만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도 이런 크레딧 시스템이 있는데 캐나다도 여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네.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이거 중요시 생각해요. 점수를. 여기서는 특히. 그래서 그 집으로 풀이 어프로브도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로 풀이 어프로브 된 아닙니다. 그건 광고예요. 광고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점수가 좋은 사람들의 그 풀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그 마케팅을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확인이 어플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크레딧 좋다는 생각하면 되죠. 크레딧 좋지 않으면 그게 오질 않죠. 점수가 안 좋으면. 네, 일단은 뭔가 크레딧 좋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그 비즈니스상 그걸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받으면 신청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은 또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게 그걸 받는다는 의미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크레딧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점수가 안 좋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크레딧 카드를 하나 가지고 유지하면서 신용을 쌓는 게 나아요? 아니면 3개나 5개 해가지고? 네, 그게 3개 정도가 제일 좋으세요. 하나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기는 트레이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드 하나는 간주를 안 합니다. 은행에서. 왜냐하면 하나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뭐 비자, 마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한 1년 정도가 넘으셔야 돼요. 그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게 좀 스테빌라이즈 된 거기 때문에 그 3개 정도, 너무 많으면 안 좋고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너무 작으세요. 하나는. 네. 지금 저희 애가 16살이에요. 네? 애가 16살인데 지금 부산 조인트에 있어요. 네. 16살 군대 나가고 네. 계획을 하는데 그때 애가 군대 입대하면 크레딧 혜택이 군대 가사하는 뭐 어떤 혜택이 있어요? 아니야, 군대 간 거는 사실 특별한 크레딧 관계는 없고요. 전혀 관계가 없고, 만약에 군대 안에서 예를 들면 그 VA라고 그러는데 베네핏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 신청해가지고 뭐 하면 뭐 신용카드가 다 나올 수가 있기도 하고, 그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 군인에 대한 베네핏이 많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론도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에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잘 들으시고 뭐 근데 어떻게 본인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죠. 다르긴 한데 이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한 은행에서 한 25년 제가 일을 했는데 제가 일하는 게 한 한인타운에서 여기 한 25년 됐거든요. 뱅크 아메리카에서 한 7년, 체이스에서 한 7년, 웰스파워에서 한 10년.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은행에서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미국은행만 주로 대은행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한인타운에 오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 외국 사람들이 손님이었었는데 보면 대부분 사람들도 아직 이런 거에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세요. 미국 사람들도 시스템에 대해서 크레딧 카드 하나만 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좋으세요. 하나만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집을 못 사요. 하나만 있으면 또. 왜냐면 하나 가지고는 점수를 간주를 안 하거든요. 얘네들이. 3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850이에요. 하나 가지고.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 게 하나는 안 돼요.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점수가 하나만 나오면 안 되고 3개가 딱 떠야 됩니다. 보통. 융자 기록도 있으면 좀. 네, 보통 2년 이상은 기록이 있어야 융자가 나옵니다. 보통 14 때. 크레딧 카드 적어도 몇 개야? 2개 있어요. 3개. 3개. 네. 그 뚜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3개가. 트레이드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3개.
왜냐면 3개가 있어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만 있으면 이게 나오기 힘들어요. 점수 어떤 사람은 나이 먹으신 분들은 다 갚아가지고 딱 하나만 크레딧 카드 하나만 쓰세요. 다 없어버리고 점수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되면요. 융자하면 안 나오시는 확률이 많은 게 아무것도 크레딧이 안 나고 하나만 있으니까. 자동차도 그런 거예요. 자동차도 그럴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엑스피리 아까 봤을 때 3개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엑스피리를 찍는 경우가 있고 어떤 최저진을 찍는데 이 회사는 그냥 최저진만 찍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찍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다 나와야 되려면은 적어도 크레딧 카드 3개 정도는 가지고 있고 계속 점수를 쌓아야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3개 정도. 너무 많으면 필요 없고요. 3개 정도.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그 회사들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나 이런 데서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을 팔라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플렉스블하게 좀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디파트먼트 스토어 같은 거, 뭐 아마존 이런 거 보면은 좀 약간 플렉스블하게 좀 텀이 좀 괜찮은 것 같은 걸 주는 것 같아요. 커스코 같은 경우도 그러면 3개라는 건 예를 들면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2개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걸 2개로 다 쳐지는 건가요? 그럼요, 2개 쳐주죠. 따로 은행이 하나 은행에서 3개가 카드가 있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개예요. 꼭 다른 은행을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게 크레딧 카드가 점수가 그러니까 번호가 틀린 몇 개가 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3개가 있으면 3개예요. 근데 꼭 한 군데 3개 가질 필요는 없죠, 그죠? 다른 은행. 세 번째 카드는 우리 은행이랑. 그렇죠. 지금 미국 은행이 제일 큰 은행이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스파고, 시티뱅크, 그다음에 체이스, 그다음에 5번째가 우리거든요, US뱅크.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코리안 에어라인 굉장히 파퓰러해지고 쓰는데 뭐 저도 뭐 그래서 오게 됐죠. 월스파고 시터라이브 오게 됐는데 그래서 뭐 존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한인타운 올림픽 피겨 제가 대한항공 카드 직접 담당합니다. 그래요. 대한항공. 네, 스카이가스랑 제가 직접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 네. 오케이. that's good to know. Yes, good to know. 네. 그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크레딧 카드 맥시멈 준바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개념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제일 많은데요. 그래요? 지금 3개를 한꺼번에 같이 여러 개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고 나오면 또 6개월, 1년 있다가 지금 크레딧 카드 몇 개 가지고 계시는데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꺼번에 3개 하면 안 나오는 게 많은 게 근데 크레딧 찍으면은 인크리라고 그게 떠요 또 의사 착각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신청하면 안 되고요. 하나 하고 나서 나오고 나서 시간이 잘 내리고 계시다가 네 일단 또 다시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올라가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여기 신청했네. 이 사람 뭔가 문제 있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디클라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 거기 보면 누가 찍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찍을 때 함부로 많이 하지 마시고 한 은행 하시고 나오고 나서 좀 쓰시다가 또 봐서 또 하나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크레딧 카드를 활용하는데 그 버짓이 네. 사업을 해서 많은 게 아니라 조금씩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불, 2,000불이라고 하더라도 3개 카드를 나눠서 다 이렇게 쓰는 게 좋고. 네, 그렇죠. 한 군데로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가 3개예요. 하나는 2,000불이고 하나는 1,000불이고 하나는 뭐 3,000불짜리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분 하나만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쓰시는데 조금씩 세 가지를 골고루 쓰시는 거죠. 뭐 식사할 때는 요거, 뭐 할 때는 요거. 이게 나눠 쓰시면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잘 냈다는 게 계속 올라가니까 점수가 빨리 올라가죠. 하나만 쓰시는 것보다. 네. 그럼 전체적인 우리가 그 개념이 네. 많은 금액을 많이 쓰고 많이 갚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비즈니스 안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0불, 100불에도 쓰고 한 달에 10번이라도 쓰고 또 10번에 매달 제대로 갚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지금 그 대학교 졸업하는데 점수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50불짜리를 계속 잘 냈기 때문에 50불짜리니까 아니면 뭐 점심 먹고 50불 뭐 한 달에 카드 여러 개인데 이거나 저거나 골고루 막치가 자동일치가 되니까 점수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한 3년 만에. 왜냐면 크레딧 카드가 막 높진 않습니다. 학생이니까 한 1,500불, 2,000불밖에 안 되는데 그걸 여러 번 자주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그냥 뭐 아주 골드 카드까지 나오고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아직 짭도 없는데 지금 짭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횟수 갚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자주 이거를 잘 갚았냐, 프리퀀스가 얼마큼 잘 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50% 나눠가지고 그냥 여러 군데 자주 갚는 게 좋죠. 그러면 좀 불편하긴 하신데 잘 기록을 하셨다가 이건 요거 제일 좋은 거는 이제가 그로서리는 마켓감 이거, 음식점 가면 이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스 넣을 때 이거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나눠 쓰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썼는데요. 네. US 뱅크의 특징, 장점이 똑같아요. 그 장점이 뭐냐면 방송 때 많이 떠났습니다. 그쪽 은행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다 은행은 다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모든 은행 다 네 군 다 일해봤거든요. 일해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US 뱅크는 굉장히 커뮤니티 베이스에 이런 걸 많이 해줘요. 사실은 웰스파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와서 해보라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비즈니스상 뭐 프로 때문에 이름 남게 하겠지만 나와서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서 해라는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이에 제가 뭐 홈바이 세미나 이런 거 해봤지만 주로 그거는 이제 뭐 큰 회사를 통해서 한 거고 이 사람을 이렇게 커뮤니티식으로 이렇게 플러그인해서 이런 걸 인커리지 이렇게 하고 커뮤니티 도와주려고 하는 건 US 뱅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US 뱅크 같은 게 뭐냐면 그 포춘 500 미국에서 500개 회사에서 제일 그 에티컬 컴퍼니, 도덕적인 컴퍼니로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사가 도덕적이라는 거, 에티컬하다는 거는 중요한데 그것도 은행만이 아니고 500개 회사에서 최고로.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로덕트는 다 비슷해요. 모든 하는 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존도 알다시피 요즘에 한인타운에서 굉장히 US 뱅크가 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우리 덕분에. 그렇죠. 브런치가 어디 있는지 어드레스랑 좀 잠깐 말씀 주시면. 저기 타운에서는요 지점이 3개 있습니다. 그 상가랑 버먼트 그 지점이 우리 멀사 기자장님 그쪽에서 근무하고 마르치먼트 어디 있는지 아시죠? 마르치먼트에서도 지점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는 한국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올림픽하고 피그로와 그리고 올림픽이 쭉 내려가서 거기 그쪽에서 근무하고 그렇지만 한국말을 하시는 직원을 필요하시면 저 아니면 멀사 지점에서 제이슨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도 한국 분입니다. 아마 저기 멀사 브리티시 가까우실 거예요. 멀사. 왜냐면 상가가 하바 여기 벌먼이니까. 거기 반스마켓 번스마켓 아시죠? 안에 안에. 봤어요. 그러니까 장도 보시고 들리시고 이렇게. 저는 사실은 오피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지점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는 주로 은행이 참 희한한 게 옛날에 코비드 아시죠? 걸려가지고 은행이 좀 파드나 있었는데 전부 집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뭐 그래서 그 아이디어 집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안 이게 퍼머넌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로 이제 나갈 때 좀 나가죠. 지점에 나가지만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떤 지점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거나 이럴 때 나가서 손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죠. 저는 집에 대한 융자만 제가 이거 해요. 집에 사실 때나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 집 사는 분, 자동차 하시는 분 전부 다 틀립니다. 좀 융자가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이런 구리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오늘 오게 됐는데. 리셔 킹슬레이 그 US 뱅크 있는데 거기 한 분이 계십니다. 러시아가 어디야? 킹슬레이. Do you know about that? 러시아 킹슬리? Across the 순두부지 부산호? 아마 그 부산 그거는 US 메트로뱅일 거예요. US 메트로뱅 US 뱅은 아닙니다. US 메트로뱅 다른 회사. 이름이 비슷하게 많아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딴 데 가시면 안 되는데. 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US 뱅이죠? US 뭐. 그죠? 어쨌든 굉장히 만나서 반가웠고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좋은 인포메이션을 들어서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남한에서 사시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죠. 한국에 태어났고 미국에서 이민 왔고 맨날 그 압록강에서 스케이트 타는 걸 얘기를 하세요. 스케이트 타고 옛날에 그 옛날 얘기죠, 그죠? 근데 가보고 싶은데 못 가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평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세요. 남한에서 보면은 거기 그 파주에 가시면은 거기 그 묘지도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묘지. 거기 가면은 묘지도 있는데 저 가족도 전부 거기 묻혀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 뭐 평안북도, 뭐 한경 다 나눠져 있어요. 섹션에 거기 가시면 거기 묻힐 수도 있고 거기 가시면 바로 북한 옆에죠. 보여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캐나다로 보시면 굉장히 가까운데 거기도 있습니다. 예, 스톱. 여기 저희 생활 속에서 제일 가까운 게 로운을 받을 때 네. 지금 저희 의사가 딜러에 가서 차 구하고 나서 로운 부분이 제일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비싸게 이자해서 자기는 카피 많이 하는 거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어떤 인포메이션 가지고 있냐면 은행에서 저희 의자 시험 비교해서 배워가는 네, 그럴 수 있죠. 장이 이거 도와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뭘 받아가는 거예요? 수입 증명 서류, 세금 서류들 특히. 아니, 딜러에서 받아가는 뭘 달라고 아, 자본차 유저 시장 브레이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자율. 그러면 그거를 말로 들어요? 아니면 뭐 무슨 설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오는 그건 고객님 그 점수마다, 신용 점수마다 다를 겁니다. 신용 점수가 더 높으면 이자가 더 낮추고. 아니, 저희가 그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서 은행 준 어디 베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가 좋으시고 아주 스트롱하시면 지점이랑 오셔가지고 비교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딜러에서 하시는 되게 여러 가지 회사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지만 은행의 자본인이 유에스뱅크랑 아주 관계가 깊고 혹시 좋고 그러시면 직접 와서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은 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 또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혹시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기 뭐 잠깐 얘기도 많이 하고 끝났으니까. 네. 저 혹시 우리 그